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바로 내일이면 부산문화방송이 창사 60주년을 맞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MBC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또 한 번 경신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게 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사 60주년 시사포커스 오늘은 지난날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요. 또 현재 방송 현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남성호 부경대 명예교수시고요.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유구한 60년의 역사를 약간 짧은 화면에 한번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화면 보고 나서 말씀 이어갈까요? 60년 전 중앙동에서 출발한 부산문화방송, 호출부호 HLKU 라디오 AM 방송이 1959년 4월 15일 첫 전파를 쏘아올렸다. 민간 주도로 처음 설립된 부산문화방송은 독재와 분연히 맞서며 시민의 곁을 언제나 지켜왔다. 부산문화방송을 출범한 주역들이 2년 뒤 서울문화방송을 탄생시켰고 1985년 라디오와 TV방송국이 통합함으로써 종합 전파 매체로 거듭나게 됐다.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 해온 부산문화방송은 1997년 중앙동 시대를 접고 밀락동 시대를 맞아 제도약에 나선다. 지역 최초 HD 방송을 시작하며 디지털 방송 시대에 앞장섰다. 국내 유일의 순수 어린이 문예지 어린이 문예를 발간하고 부산문화방송 청소년상을 제정하는 등 늘 부산과 함께 해왔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함께 60년을 달려온 부산문화방송은 앞으로 더욱 다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다하고 있다. 예, 그 옛날 흑백 화면부터 칼라 TV의 그 브라운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UHD 영상까지 쭉 보시면서 야, 참 오래되긴 했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분께 들어가기 전에 좀 편안하게 여쭙겠습니다. 추억담, 내가 기억하는 부산 MBC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마디씩 여쭐까요? 의원님 어떤 모습이 기억나세요? 예, 저는 어린 시절 예. 그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예. 그 만원 버스 안에서 몸은 이렇게 끼어서 힘들었지만 예. 귀는 우리 구수한 자갈치 아줌매의 안녕하십니까? 예,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예. 이 목소리 들으면서 음. 그래도 즐겁게 학교에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정치적인 시각, 시사의 시각을 좀 챙기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남성우 교수님께 여쭐게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예, 저는 어릴 때 주로 방송을 많이 들었지만 네. 특별히 그 중앙동 시절에 MBC 방송 중에 라디오 방송 중에 11시 5분부터 시작되는 별이 별이 빛나는 밤에.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출연을 해서 그 당시 주로 그 시간대에 방송을 듣는 많은 학생들하고 예.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죠. 학생들이 이제 그 시간에 시를 써서 보내면은 네. 그 시를 읽고 좋은 시들은 뽑아서 이제 낭송도 하고 시에 대한 내용도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그 청취하는 학생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저녁 시간이었지만 예. 아주 낭만이 넘치는 예.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상파 뭐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밤에 시 읽어주고 이러면 과연 청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격세지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시도 읽고 그리고 감상평도 듣고 연락해서 청취자들한테 참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진호 교수님은 어떤 기억이 저는 이제 나세요? 신문방송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예. 아무래도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 부산 MBC에 찾아와서 예. 방송 제작 현장을 또 이렇게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하면은 부산 MBC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더 시청자들의 만족도 또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 부산 MBC가 항상 또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특히 또 부산 MBC의 프로그램을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서울 MBC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지역 MBC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네. 우리 그 방송국의 기자, PD 또 제작진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또 이런 파업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찾아와가지고 지역 방송으로서 우리가 좀 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작진들 또 구성원들이 각별한 어떤 그 사명감과 또 그런 좀 노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을 해야 되고 예, 예. 또 그런 시대를 좀 앞당기자 이렇게 같이 또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지역 언론의 상생 방안 또 살아날 수 있는 방안, 그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강의를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 복 대표님. 네. 어떤 기억이 남으세요? 부산 MBC 하면. 저는 초등학교, 그때 당시로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네. 어린이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출되어가지고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예. 예, 언급결에 3등을 하게 되어서, 어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에 신발 산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상품으로 샌들을 받아가지고 예. 막 즐거워했고, 어머님께 그 칭찬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밀락동 시대를 시작할 때 방송사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마침 그때는 그 시네마 아트홀이라고 영화를 상영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와서 보기도 했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사실은 부산 문화방송이라는 이름에도 예. 참 잘 어울려서 약간 영화도 하고 또 다른 예술 이런 것들도 접목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빨리 좀 문을 닫아버려서 아쉬웠습니다. 네, 뭐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드림홀이라고요. 요즘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을 만큼 참 6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앞서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민간 방송, 지금은 MBC 하면 공영방송 하는데 민간 방송의 효시, 민방의 효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진호 교수님 좀 청할까요, 말씀? 예, 부산 MBC가 출범한 1959년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양이 매우 척박했던 시대거든요. 예, 예. 당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53년을 기준으로 하면 6년 후고 아직 뭐 우리의 그 산업 기반은 복구되지 않았고 예, 예. 또 농업사회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좀 소득도 낮으면서 어려웠던 시절인데 예. 그렇지만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결국 방송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 마을마다 어떤 축제라든지 문화 같은 그런 걸 함께 누리는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결국 방송이라는 대중매체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없었던 상황에서 문화방송이 바로 이 부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지역 방송으로서도 출발이고 또 사실은 서울 MBC에 앞서서 2년 전에 이미 부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방송 산업, 방송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도 뭐 중계차만 떠도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그때 당시 뭐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방송 장비가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3.15 부정선거 김주열 그 열사의 사망 사건 이것을 또 생중계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MBC가 우리 4.19 민주혁명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예.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난 후에 4월 11일 날 우리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열사의 그 시신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 부산 MBC가 특종으로 이 보도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는 그러한 역사의 한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복 대표님도 뭐 한 말씀.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열망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4.19 시민혁명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2달 후에 일부러 그 4.19 청년들의 의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 공모로 그 노래를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는 노래도 제정하고 그로부터 40년 후인가요? 예, 예. 2000년대에 또 그 자료를 다시 발견을 해서 부산 MBC가 또 보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은 아마 지금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의 어떤 시위 현황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정신을 담아내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제 언론 통폐합을 겪으면서 이제 MBC가 하나의 회사로 묶여졌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 MBC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 MBC와 같이 가는 그런 역사가 됐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뭐 역사의 상징인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좀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픈 역사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언론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소리들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만 듣게 했다는 그 당대의 어떤 조치 자체는 인간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그만큼 말살하는 제도적인 그 창구였기 때문에 예.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게 중앙동에서 쭉 방송을 이어오다가 밀락동 시대를 맞았거든요. 97년도. 아마 복 대표님 아까 시네마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바다를 인접한 방송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좀 극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네, 어떤 기억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 바다를 끼고 있다라는 그런 멋진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 예.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데 의미를 또 부여하고 싶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방송법이 새로 바뀌면서 시청자 주권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표출이 되었는데요. 그 어떤 방송사보다 먼저 부산 MBC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이 직접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또 시민과 하나 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과 함께 해온 중요한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디오 시민 세상이라고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죠? 한 15년, 15년. 2005년 가을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이 오롯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지금 15년을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늘 그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아는 곳에서 부산 MBC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린이 문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어린이 문예도 참석하셨다고 어떤? 예, 아유 그 지역에서 사실은 이 잡지를 발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예. 그런데 MBC가 주관이 돼서 어린이 문예를 특별히 이제 어린이 문예를 창간하게 된 이유는 MBC의 창사 이념 중에 어린이에게 꿈을, 예, 그게 있죠. 청년에게는 이상을, 가가호의 위안을이라고 하는 어떤 창사 이념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이 아동 문예물을 잡지로 창간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 사건이죠. 예. 문화사적으로 봐서. 예. 그리고 이런 문예지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 지역 문예사로 봐서는 하나의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단순한 그 방송이 아니고 부산 문화방송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해주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그 매개체를 만드는 게 부산문화방송의 지난날의 역사가 아니었나 쭉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잔칫날이니만큼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려가지고 몇 분의 축하 인사를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동안 부산문화방송이 부산 시민들께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희망이 되어 오셨듯이 앞으로 부산문화방송 100년 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께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산 시민들께 항상 사실과
교양과 재미를 듬뿍 선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60년 해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 60년을 잘 준비해서 한국 제1의 방송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모든 게 수도권으로 빨려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현안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문화방송은 우리 부산의 정치, 경제, 사건, 사고 안 돌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쩍부쩍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부산문화방송은 비타민. 자, 부산문화방송 60주년 화이팅! 부산의 여러 시민들이 애환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부산문화방송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MBC는 지역 시민들의 즐거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눠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 MBC가 지역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로서 또 맑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항공기처럼 높게 비상해서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부산 MBC 창사 6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승무원의 밝은 미소처럼 늘 기분 좋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방송이 되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에 참 미소 띤 얼굴로 축하를 해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를 정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양해를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몇 분만 이렇게 좀 추렸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안 나와서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언론의 지금 위기 상황, 이런 매체에 대한 위기 상황, 방송 현실의 뭐 다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진로 교수님, 예. 지역 언론이 참 위기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예, 어디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지역 언론에 대한 위기는 사실 이제 미디어가 다변화되면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 지상파 방송이 지역의 언론으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차지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케이블 방송이 생기고 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위성 방송이 생기고 지금은 그 IPTV라든지 그 밖에 많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한 동영상 시청, 예. 심지어는 뭐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시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부산문화방송을 본방사수에서 보시던 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로 이렇게 분산이 되고 예.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은 다시 보기를 합니다만은 네네.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힘들게 만든 콘텐츠에 시청자가 적어져 가지고 결국 이것은 광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예. 실제로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최근 그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예. 광고 수입이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종사하는 인원들도 한 15%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수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아무래도 그 방송사의 어떤 그 수입이 줄어들고 또 인력도 조금 줄어들고 제작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높은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초래됐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지원 시책이 아니면은 이걸 타개하고 새로운 어떤 그 시청자들의 어떤 그 지지와 또 시청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뭐 이거 할까요? 사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전에는 소위 언론계통, 신문방송학과에 대한 지원율도 굉장히 높고 예. 또 나름대로 그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학생들 관심도 그렇고 예, 예. 언론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사그라진 것 같고 그래서 저 생각은 현안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 분석을 해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일에 어떤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언론방송학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또 학생들 교육 방식이라든지 앞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변화된 어떤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방송을 위한 새로운 공부들, 새로운 어떤 영역 개발을 사실 학교 현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저희 때는 언론인 하면은 언론고시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또 좀 인기가 뜸하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 청할까요? 예, 이 지역 언론의 이 위기와 관련해서요. 요즘 우리가 뉴스 소비를 이런 인터넷 플랫폼, 특히 그렇죠. 뭐 포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소비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구조적으로 지역의 뉴스나 보도가 이런 포털에서 잘 그 보도가 되지 못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관련 법도 발의가 돼 있는데요. 예. 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요. 보통 쉽게 네이버 지역 언론 상생법이라고 합니다. 이 포털의 첫 화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이 지역 우리 언론의 기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노출하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지역 언론 기사 이게 뭐가 중요할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신공항이라는 근데 중앙 언론에서는 왜 그 지역에 신공항이 생겨야 되느냐 그렇게 뭐 큰 공항이 필요하냐 이런 언론이 쭉 도배가 되면 전국적인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같은 사안이라도 이 중앙 언론과 이 지역 언론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신공항 이제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에서는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당연히 지역에서 내는 목소리들이 좀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복 대표님 뭐 한 말씀 더 청할까요? 저는 지역 언론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그 위기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미디어들이 이제 생겨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이 분산되어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처럼 방송만, TV만 보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이런 어떤 변화이자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송사 내에서의 자구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지역 언론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육성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점차적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기의 내용은 저는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디어들이 있긴 하지만 지역 방송사에 거는 기대는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공항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자본들, 그다음에 인프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지역 언론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어떤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어떤 분석이라던가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뭐 1인 미디어라던가 군소 이런 미디어들이 해내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꾸준히 해왔던 역량을 갖고 있는 뭐 지역 방송사에 우리가 기대고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착실하게 해왔던가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정권에 따라서 문제가 되었던 방송 현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까지 함께 좀 겹치면서 좀 저널리즘이 전반적으로 좀 위기라서 지역 방송사 또는 지역 언론도 결국은 좀 위기에 내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부터 빨리 복원하고 제대로 다시 갖추어내는 것이 또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런데 그 다매체에 대해서 좀 대응이 늦어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역 언론, 지역 방송 그러면 일단
돌리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편견이 생겼는데 그 편견을 깨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언론학자로서 이진로 교수님께 좀 다가가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뭐 어떤 것부터 좀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부산 MBC가 창설 초기에 시청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정보,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사 뉴스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들을 부산 MBC가 담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또 이렇게 뉴스에 귀를 기울였고 또 이후에는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락적인 측면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뭐 당시에 어떤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 문화적인 측면을 또 부산 MBC가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초창기에 큰 호응을 받았고 또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한 정보와 콘텐츠는 다른 채널들이 많이 해줄 수 있고 부산 MBC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부산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건데 앞에서 우리 복성경 대표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결국 부산 시민들은 부산이 잘 되고 있는지 부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부산에게 필요한 정책과 또 그런 어떤 방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것을 부산 MBC가 들려주면은 우리는 결국 채널을 이쪽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오락 콘텐츠 중에서 바로 이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프로그램은 굉장히 그 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재미있어하고 세계 각국 뭐 이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체험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만든 프로그램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가고 심지어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가가지고 지금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 방송의 콘텐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뭐 단순하게 부산 시민들께 다가가는 프로그램 이렇게 막연해서 뭘로 어떻게 하면 좀 부산 시민들이 야 이건 정말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야. 야 저건 정말 부산 친화적이네. 뭐 이렇게 정말 눈에 한번 더 봐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뭐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볼까요? 남 교수님 한번 쳐볼까요? 저는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부산 문화방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 방송국들이 뭐 시간대별 뉴스를 하는데 뉴스 내용들을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고 뉴스 말미에 이제 스포츠 뉴스에다 이어서 이제 날씨 예보로 이제 끝나는데 부산 문화방송은 문화방송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제대로 좀 살리기 위해서 뉴스 속에 일반 뉴스 다음에 문화 뉴스를 한 부분 넣고 그 다음에 스포츠 뉴스, 그 다음 날씨 지금 현재 기존의 그 프로그램 내용상 구성을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방송국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부산 문화 방송국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새로움이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 뉴스들이 거의 어떤 기본적인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제대로 뭐 부분적으로 그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은 되지만 이게 너무 시차가 많고 그래서 그날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들 아니면 내일 이루어질 문화 행사들을 미리 예고 아니면 제안해 주듯이 예시해 주듯이 해주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의 어떤 그 분위기도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 속에 문화에 대한 어떤 양식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래서 그 부산이 뭐 문화의 불모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문화의 불모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문화 운동이 있고 또 문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의원님 한번 해주실까요? 그 말씀대로 우리 부산의 발전과 우리 부산 MBC의 발전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부산의 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 관광 산업을 위해서도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 부산 문화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 MBC의 그 비중에서 이 문화에 관련한 콘텐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역발상으로 보통 우리가 뉴스를 하면은
중앙 뉴스를 먼저 다루고 또 지역 언론을 지역 뉴스를 마지막에 다루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으로 예, 예. 지역 뉴스를 좀 먼저 다루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이런 여러 다양한 이 플랫폼 상의 이러한 뉴스 공급으로 인해서 이 지역 언론의 위기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뉴스 매체로 인해서 이러한 뉴스들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지금 의문 부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때문에 우리 지역 언론 또 우리 부산 MBC에서 공공성과 신뢰성을 큰 경쟁력으로 삼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지역 뉴스를 먼저 좀 해달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늘 부딪히는 게 이제 서울과 지역과 이제 편성률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 시간대를 어디를 달라 하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지역의 목소리가 계속 뒤로 밀리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것도 물론 저희도 잘못이 있겠죠. 예,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군요. 예, 복 대표님. 저도 이제 그 김혜영 의원님과 예. 비슷한 생각을 매번 했었거든요. 우리는 왜 전국 뉴스, 특히나 중앙 뉴스가 앞에 다 되고 나서 뒤에 12분, 13분짜리 뉴스밖에 되지 않을까. 부산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심지어는 뭐 7분, 6분씩 나갈 때도 있거든요. 예, 예. 그걸 보면서 참 이것이야말로 정말 서울공화국이고 중앙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MC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좀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만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저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예, 예. 그러려면 흔히 말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회복 의지를 저는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 MBC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소통하고 싶고 다루고 싶은데 항상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싹트기 하냐면 우리는 변방의 이야기고 우린 작은 존재이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역 지상파 방송이 가지는 또 문제점이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지역의 뉴스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KBS 같은 경우에 제주 총국인가요? 지역 뉴스를 60분짜리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도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왜 산불이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도 사실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재해이기도 한데 중앙에서는 그냥 한 꼭지 정도로밖에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사실 여러 각도로 좀 살펴봐야 되고 지역민에게 이거를 대비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뉴스가 너무 짧고 편성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묻혀버려요. 예, 예. 이게 올바른 일인가 온당한 일인가라는 고민이 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그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자라나는 세대인 10대, 20대들이 지역 방송을 외면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대, 20대들이 생각하는 뉴스 포맷하고 그다음에 30대, 40대, 특히 50대, 60대가 생각하는 뉴스 포맷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기자가 나와서 현장을 취재하고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네. 이런 뉴스는 어쩌면은 적어도 50대 이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되고요. 젊은 층일수록 사실 뉴스도 하나 문화적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현안을 이야기할 때도 문화예술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사건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준다던가 재미있게 이야기거리로 풀어낸다던가 또 요즘에 뭐 앵커 브리핑처럼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아까 저널리즘의 복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심층 보도를 통해서 구석구석의 그런 세밀한 문제들까지 깊게 비춰주다 보면은 어쩌면 실체적 진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는 묘미와 또 갑갑함의 해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역량으로는 그것을 많이 좀 지켜내고 투입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된다면 예, 예. 저는 지역 방송사가 그 어떤 미디어들보다 지역민에게 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복 대표님 말씀 다 적어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야겠네요. 정말로 이 교수님
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거의 언론학자들 이상의 좋은 의견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말입니다. 앞으로 이 저도 방송 예, 느끼는 게 많습니다. 방송 오늘.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예. 좀 더 열심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네.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큰 뉴스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 부분들을 정작 우리 부산 MBC가 충분히 다뤄봤느냐 또 다루고 있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고 또 하루 이상 이게 또 화재가 진행되고 네네. 그리고 또 꺼진 불이 다시 또 이 잔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랬죠.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했었는데 네. 사실 그 건이 충분히 이렇게 방송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지역 MBC가 이제 또 서울의 그 방송을 또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그 채널을 이용하면은 부산 문화방송 채널이 지상파로 나가고 예.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해운대 운봉산의 화재 상황을 또 중계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 그것이 잘 되면은 전국적으로 해운대 화재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오히려 동해, 고성, 강릉 이쪽 지역의 산불을 우리가 예방하거나 더 빨리 진화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그 삶은 지역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지역의 뉴스를 잘 전달하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지역 그 권역에 매몰돼서 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봐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지역 방송 발전 기금 신설 법안이 이번에 하나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지역 방송이 이제 중앙의 방송보다 자금 사정이 참 갈수록 좀 녹록지가 않아서 말이죠.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존에는 이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한 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역 방송사에서 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한 64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 지역 방송사가 받은 금액이 한 44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지역 방송에서 납부한 기금보다도 더 적게 받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지난 3월이지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지역 방송의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경영 개선, 또 설비 개선 이러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좀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 2014년에 이미 이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없었던 거죠. 기금도 따로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3월 28일에 이상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면서 실제 조금 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안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저희 시민사회 쪽으로도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저희 단체만 하더라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역 방송사를 발전시키고 육성하겠다라는 뜻은 결국 지역민에게 필요한 방송, 여론 형성을 돕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 방송사도 반드시 알아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그 의미를 좀 충실히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끄덕여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발전기금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지역 방송 요즘 잘 안 보는데 이렇게 뭐 발전기금까지 써야 되나? 그러니까 제 입으로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대신 청하겠습니다. 이진로 교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은 일단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또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또 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는 결국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얻는 거고 오늘날 미디어가 많이 생겼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미디어 중에서 요즘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또 상황을 잘 모르는 뉴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 방송이 만든 콘텐츠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그 분석이 잘 된 그런 네. 내용들을 지역 방송에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역 방송에 뉴스가 없다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제대로 현상 파악을 못 하고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걸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지역 방송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익제, 공공재,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의 공기와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공원이라든지 뭐 해변이라든지 이런 모두의 것이지 예. 한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 방송에 대한 어떤 인식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 교수님한테 말씀 제 청하겠습니다. 생각은 지금 뭐 방송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방송국 자체에서도 이 방송국의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시민들은 뭐 아주 기본적으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필요한 콘텐츠를 아주 쉽게 현장감 있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시민들의 어떤 방송을 좀 방송국이 받아들여서 방송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지역 방송과 시민들의 어떤 관계 예, 예. 네트워크가 좀 더 강화되면서 지역 방송도 좀 든든하게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요즘은 SNS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뭐 그 폰 카메라라고 하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렇게 제보를 해주세요. 근데 저희 카메라 기자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찍어서 보내주셔서 그걸 생생하게 또 전달해드리고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지역 언론의 필요성을 우리 시대의 화두인 국가 균형 발전에서 찾고 싶은데요. 네. 국가 균형 발전은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분권으로 민주주의 정신에도 충실하고 또 지역민에게 맞춤형 복지도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요. 이러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현안이라도 이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은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요. 또 예. 우리 지역의 사정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언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 사실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출입은행 그리고 산업은행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이 법안이 지금 이제 발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보고 있는데 그 수도권이나 중앙 언론에서는 결코 뭐 좋은 점수를 안 줄 것 같아서 말이죠. 아무래도 지역 이기주의로 그렇게 접근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됐는지 한 10년 정도가 지금 되었는데요. 예. 뭐 BIFC라든지 이렇게 외형은 갖춰져 있지만은 사실 내실 있는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예. 우리 부산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완성과 또 우리 동남권 경제 회복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호응은 있나요? 어떻게 좀 지금 뭐 중간 보고라고 할까요? 말씀 청해도 될까요? 지금 그 국토부 산하에서 지금 그 기존의 혁신도시들에 대한 그 평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 결과가 뭐 아마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또 기존의 혁신도시들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또 그 혁신도시가 완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기관들이 이전해야 될지를 뭐 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마 근데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 언론에서 김혜영 의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루질 않습니다. 예. 그 차이라는 거를 좀 극명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뭐 한 말씀 더 전해주실까요? 뭐 남 교수님 하실 말씀 있는 것 지금 뭐 같으세요? 그 중앙 언론, 지역 언론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지금 분권인 것 같아요. 사실 MBC 방송 전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온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니까 우선은 지역의 어떤 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영역의 어떤 분권, 정치적 분권, 뭐 경제적 분권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분권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은 다른 분권도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 MBC는 이제 60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치면은 사실 이제는 뭐 정말 거침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를 넘어섰으니까 예. 어차피 부산 MBC가 MBC의 어떤 출발지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60년 이후에 부산 MBC의 어떤 방향성은 지역 언론의 어떤 분권을 제대로 이제 치고 나가는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방송국으로 자리매김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언론의 분권 세게 듣겠습니다, 교수님. 예. 이 교수님. 예, 언론의 분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 방송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하나의 큰 채널을 이루고 그 큰 채널의 또 본사도 지역별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지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은 이제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 분권을 좀 잘 하자는 취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분권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시너지 효과 이 발전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또 독일이 분권이 잘 된 나라지만 오늘날 유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한국도 그 분권을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서 부산 MBC와 같은 그 MBC의 한 그 축이 좀 우리 국가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면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희망도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아서 저 복 대표님부터 마무리 발언 좀 청할까요? 네. 우리가 오늘 그 60년 된 우리 부산 MBC에 대해서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비교적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 열심히 했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간에 그날의 기록들, 중요한 사건들을 잘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미래의 어느 날 부산 MBC가 다시 창사 100주년을 맞는 그날에도 정말 괜찮은 방송이라고 기억될 수 있게끔 2019년 부산의 현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될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십사 그런 인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마무리 발언 좀 할까요? 예, 저는 부산 MBC의 그 정체성을 민주주의, 문화, 미디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부산 MBC의 출범과 발전 과정이 민주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그런 흐름을 잘 타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산 MBC는 다른 방송과 틀리게 문화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미디어로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라든지 정보 제공, 콘텐츠 생산 이 분야에서도 이제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말씀 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MBC는 몇 년 안 있으면 다시 이제 중앙동 시대 시절을 아마 돌아가지 싶습니다. 북한의 신사옥이 건설되면. 예. 어차피 우리가 부산이 해양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 내의 어떤 지역 방송을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의 어떤 중심 채널로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좀 거시적인 미래 비전을 가지고 MBC가 새로운 역사를 좀 써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미래 비전. 의원님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무리. 예. 먼저 지난 60년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준 우리 부산 MBC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부산의 100년에 있어서 우리 부산 MBC가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MBC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네 분이 다 드려주셔가지고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이 그리고 지역 방송의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다는 말씀 앞서도 쭉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늘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이 좀 부산 MBC 그래도 모자라, 부족해 이렇게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새로운 역사 60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여러분께 다가가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송 만들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